나는 대한민국 예비역병장이다. 안녕하십니까. 1980년대 모공시절 군대 이야기를 나누는 예비역병장입니다. 오늘도 저의 옛날 군대 이야기와 함께 추억여행 떠나시죠. 나의 상병시절 116번째 이야기. 17년대 3대대 ATT 대항군 훈련. 1. 대항군 임무가 주어지다. 1982년 중대 ATT를 마치고 복귀한 이후 우리는 10여일간 특별한 야전훈련 없이 자대에서 일상의 일과를 보냈습니다. 무더운 여름 날씨에 야전으로 나가지 않는 것이 다행이기는 했지만, 그러나 영내에서의 내무생활과 평범한 일상이 반드시 편하고 좋은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학과 출장과 일주일에 2번씩의 야간 교육, 그리고 FM으로 실시되는 1.5와 일석.5 등 어쩌면 야전훈련보다 더 힘든 자대 생활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비록 영내 생활이지만 노도부대가 우리를 잠시라도 평안히 놔두지 않았습니다. 1982년 6월 24일 목요일. 이날은 중대 ATT에서 복귀한 다음 날로 훈련 후 정비를 하는 날이었습니다. 오전에 정비를 하고 점심을 먹고 나머지 정비를 하고 있는데 오후 2시가 되자 갑자기 화스트페이스 훈련 경보가 발령되었습니다. 어제 훈련에서 복귀했는데 도대체 무슨 상황인지 정신이 없었습니다. 갑자기 발령된 비상이라 혹시 9.15 고지에 투입되는 것이 아닌가 걱정했는데 다행히 양구선 착장 주변으로 출동하여 대침투 작전을 수행하고 밤 9시 30분에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인 6월 25일 금요일은 보급경제 확인 감독의 날로 재물조사를 한다고 모든 보급품을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25일 오후와 그 다음 주 화요일인 6월 29일 하루 종일 취사장과 야간 사격장 주변, 그리고 부대 도로변 제초 작업을 실시하느라 풀과의 전쟁을 벌이며 땀을 엄청 쏟아야 했습니다. 28일 월요일에는 오전은 수색정찰 학과 출장을 했고 오후에는 매복 주간교도 훈련을 했는데, 이날 교육검열을 나온 연대참모에게 교육태도 불량으로 지적을 받아 전 중대원들이 기합을 받고 오리걸음으로 연병장을 도는 벌을 받았습니다. 이날 나는 마침 각 소대 게시판에 붙일 보초 특별수칙을 쓰라는 지시를 받고 소대에 남아 매복교육에 참여하지 않아 단체기합에서 빠질 수 있었습니다. 30일 수요일에는 정훈 시간에 대대 자체로 준비한 반공 문선조 공연을 관람했습니다. 대대에서 연기에 재능이 있는 병사를 차출하여 반공적 내용의 연극을 연습시켜서 공연한 것입니다. 내용은 기록이 없어 모르겠지만 대대 자체적으로 이런 공연을 준비했다는데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6월을 보내고 7월에 접어들면서 첫날에는 개인 측정을 받았습니다. 병사 각 사람의 기본적인 전투력을 측정하는 것으로 화생방과 구급법, 수류탄, 각계전투, 경계 등의 측정을 받았습니다. 당시 우리들은 개인훈련 기록카드라는 것이 있었는데 소대장과 선임하사들이 측정관이 되어 각자의 훈련 정도를 합격, 보통, 불합격 등으로 기록했습니다. 7월 2일 금요일에는 아침부터 연대 수송부에서 나를 호출했습니다. 중대본부 서기병 김아무개 상병이 오더니 나를 부르더군요. 윤상병, 연대 수송부에서 글씨 쓸 준비를 해가지고 빨리 오란다. 페인트는 준비한다고 붓만 가지고 오래. 나는 크기별로 붓 서너 자루를 챙겨들고 주번하사에게 보고한 뒤 연대 수송부로 갔습니다. 거기서 내가 할 일은 큰 게시판에 수송부 근무수칙을 쓰는 일이었습니다. 수송부 근무수칙이 10가지였는데 항목마다 글자 수가 많아 하루 온종일 글씨를 써야 했습니다. 이렇듯 내무생활을 하며 기본 업무와 부수적인 업무에 점차 길들여져 갈 즈음 마침내 우리에게 새로운 훈련 계획이 전달되었습니다. 바로 17년대 3대대에 대대 ATT 대항군 역할이 주어진 것입니다. 즉 17년대 3대대가 7월 5일부터 8일까지 3박 4일간
ATT 측정을 받는데 그 대항군으로 우리 중대가 투입된다는 것입니다. 이 훈련이 우리에게 알려진 것은 불과 훈련 출발 사흘 전인 7월 1일이었습니다. 바로 개인 측정을 받은 날인데 그날 업무를 마치고 결산 시간에 소대장을 통해 전달받은 것입니다. 우리 중대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17연대 3대대 ATT의 대항군 훈련을 한다. 대항군으로 참가하기 때문에 장비는 꼭 필요한 것만 지참하고 짐을 최소한으로 줄이도록 한다. 우리는 웅성거렸습니다. 계속된 야전 생활을 마치고 돌아와 이제 겨우 자대 생활에 점차 적응해가고 있는 시점에서 또다시 힘겨운 야전 훈련에 나간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지금은 한여름이었습니다. 이 무더위 속에서 산악을 뛰고 달리며 훈련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걱정부터 앞섰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사위는 던져졌고 군인으로서 우리에게는 상부의 결정에 절대 복종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우리는 즉시 훈련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그 당시 우리 소대에서 나와 내 동기들은 바야흐로 소대의 중고참이었습니다. 우리들 위로는 4-5명 정도의 고참이 있을 뿐이었고 우리 아래로는 10대 명의 후임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번 훈련을 나가기 전 우리 동기들은 예전 우리 선임들이 그랬듯이 후임병들을 뒷산 빨래 건조장에 집합시켜놓고 군기를 잡았습니다. 예전과 다른 점이 있다면 전에는 우리 동기들이 당하는 입장이었는데 지금은 시행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당할 때는 억울하기도 했고 또 우리가 고참이 되면 이렇게 하지 말자고 다짐도 했었는데 막상 우리가 중고참이 되고 보니 어느새 우리 선임들이 걸었던 그 길을 또 걷고 있는 것입니다. 옛말에 시집살이 당해본 며느리가 시어머니 되면 시집살이 시킨다는 말 그대로였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중대 군종병으로 주일날이면 교회에 데려가고 교회에서 그들을 형제님이라고 부르면서 폭력을 행사하는 자리에 함께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내 동기들이 후임병들을 집합시키는 그것까지는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겁먹은 얼굴로 하나둘 내무반을 빠져나가는 후임병들을 보며 나는 지난날 내 모습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 추억여행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를 기대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항백